안녕하세요.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 학습 공동체 발표를 맡은 아웃박스 교사 김수진입니다. 저희 아웃박스의 연구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희 공동체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고 분별할 기준은 복잡해진 상황에서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인지 감수성은 세계시민 역량 함양에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을 더 잘 발견하게 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춤으로써 분별 있게 미디어를 접근하고 건강하게 창작하고 소통하는 태도에 반영이 됩니다. 이런 두 역량의 관련성과 상보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교사들이 교육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실정이죠.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를 연구 제작하여 교사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성인지 감수성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 아웃박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목적을 바탕으로 저희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성인지 감수성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할 수 있는 수업 자료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미디어를 통한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을 확산되고 재생산을 막는 것,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성평등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저희 주제를 맞추어서 연구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 대상과 방법은 경기 비초 6학년 외 초등학생 120명과 교사, 초등교사 10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성평등 교육 관련 문헌들을 조사하였으며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점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오프라인 회의에 굉장히 제약이 있었고 또 관련 연구회 간 교류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을 좀 하지 못했고 또 학생 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 기획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활동들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업 콘텐츠 개발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분석하는 수업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혐오나 성고정관념, 어떤 차별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찾아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수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도 6학년 국어와 6학년 수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혐오적인 혹은 욕설이나 비속어 이런 유튜브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만들었는데요. 그 실태를 분석한 다음에는 결과물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유튜브 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모든 별로 자주 보는 채널의 영상을 고르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유튜브 영상에서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분석 기준은 학생들과 함께 만든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지,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했는지, 상대방의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는지, 언급한 사람에 대해 비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지,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들어간 말을 하는지, 과도한 외국어를 사용하는지, 조작이 있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분석한 이 틀은 다음과 같고요. 분석을 해보았더니 줄임말이나 신조어나 은어들의 사용이 굉장히 많았고 욕설이나 비속어, 혐오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함께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유튜브 언어 사용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6학년 수학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를 함께 배워보고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 인포그래픽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탐색하였고 모든 별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는데요. 인포그래픽에 대한 어떤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안내하였고요.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모둠이 분석한 주제와 문제 상황,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도표,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는데요. 이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 속 언어 문제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몰래카메라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에서 혹은 폭력적인 말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지 말자, 시청하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튜브 영상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제작한 인포그래픽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요,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몸의 기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6학년 1학기 실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는데요. 사회가 만든 몸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몸을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지 스스로를 재단하게 됩니다. 미디어 속 몸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하여 스스로를 대상화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아이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이돌 아름다운 예쁜 마른 아이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 몸이 되지 못하지? 나는 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서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을 중학교 올라가면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 몸을 그 사회가 만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써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를 재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대상화한다는 게 타자화해서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따라서 내 몸을 이렇게 재단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러지 않고 내 몸에 대한 생각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의 광고를 찾아보며 몸의 기준을 추측하고요. 또 운동의 중요성이라는 기사를 보고 현대 몸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결국 아름다운 몸에 대한 기준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닌 사회에 따라서 달라져 왔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게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몸을 소개하는 활동지를 그려보고요. 사회에 영향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몸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사회에 혹은 미디어에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내 눈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미디어 속에서 아이돌 언니들이 모두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 활동지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결국 사회가 만든 기준을 탈피하는 어떤 기준 예시를 찾아보면서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만의 장점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개인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수업 개발은 몸의 기준이 미디어에서 오는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내 몸의 기준을 타자화하게 된다는 것, 대상화하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직업 속 성고정관념입니다. 이 수업은 영어 교과에서 함께 활용을 하였는데요.
활동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려주는 직업을 그림으로 나타내보고 그 그려진 그림을 보며 어떤 공통점, 특징이 있는지 나눕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만나고 싶은 다양한 직업인을 표현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선생님, teacher, 뭐 혹은 firefighter, 뭐 소방관 이런 어떤 직업의 이야기 단어들을 들려주었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편견 혹은 미디어에서 많이 나왔던 그 노출된 모습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학생들이 그린 직업인의 그림들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킨더가든 티처, 뭐 CEO, 널스와 닥터, 파일럿과 파이트 어텐던트, 폴리스 오피서이라고 했을 때 이 다양한 모습들이 굉장히 남성과 여성이 극명하게 좀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그림을 같이 이제 보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소름 돋는다. 왜 의사와 CEO가 경찰은 남자로 그렸고 승무원, 간호사, 뭐 요양보호사는 여자로 그렸을까? 이 고정관념이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미디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서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이 영상은 영국 어린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깨주는 어떤 새로운 직업인들, 성별이 어떻게 보면 반전된 그런 직업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이라든지 뭐 공군 소속 조종사의 모습들이 다 여성의 어떤 직업들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만나고 싶은 직업인의 모습을 새로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별이 뭔가 바뀌거나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성별의 고정관념을 깬 직업인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였는데요. 책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도서 12달 성평등 교실을 출간하였습니다. 저희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내용을 담은 도서인 12달 성평등 교실을 출간하였는데요. 여기서도 성평등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평등 교육을 접목시킨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교육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고 이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과 함께 만나면서 저희가 겪었던 고민들, 문제의식들을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녹아낼 수 있도록 이제 사전 조사를 많이 하였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 주제 12가지를 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성에서 가족, 몸교육, 외모평가, 성적 자기결정권, 언어 속 성차별, 성폭력, 전쟁과 여성인권, 혐오표현, 미디어 리터러시, 진로 등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였는데요. 보니까 정말 미디어와 접목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도 그렇고요. 진로도 그렇고요. 외모평가나 성적 자기결정권, 언어적 성차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디어와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보 작업과 수정을 1년 동안 충분히 거쳐왔고 최종 원고를 완성하여 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가지고 또 다른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성평등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좀 시각이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제작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성평등한 미디어라고 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낯설게 바라보자 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의 중요한 주제이거든요.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평등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제목은 축구를 시작한 너에게입니다. 요즘 또 올림픽을 하면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 축구 선수들을 인터뷰하여 운동하는 여성들을 가시화하고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조명하면서 여성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그래서 여성과 축구라는 주제로 축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는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없는 걸까? 나 축구 한 번도 안 해봤어 라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축구 선수로 뛰고 있는 FC의 최우림 선수라든지 직장 여성 풋살팀인 키캣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운동을 해 나가고 있는지, 얼마나 이 축구가 재밌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인터뷰 형식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와 정윤식 선생님이 함께 촬영하고 편집했고요. 뭐 다른 어떤 컨텐츠에 맡긴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전부 다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까지 전부 다 둘이서 했습니다. 영상을 발행하고 했는데요. 이 발행한 영상을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컨텐츠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이 영상은 그래서 곧 이제 젠더온 사이트, 여성가족부 관련 사이트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함께 이 영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다른 어떤 미디어와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하는 콘텐츠를 또 제작할 수 있고 함께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과는요, 성교육 페어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활동이고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특강과 아웃박스 토크로 성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페어를 열 예정입니다. 11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수강자에게는 성교육 키트를 사전 배부하고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스터는 아직 제작이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에 진행되었던 행사 포스터를 이렇게 함께 업로드 해놨습니다. 연구 활용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교사 연수를 통해서 이런 미디어와 성평등 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발행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하면서 교사 커뮤니티 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또 저희의 계획입니다. 또 발간한 도서를 활용하여 월별, 주제별 제작을 하여서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을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웃박스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